김영수 어르신,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그게 뭔데요?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런 대화, 여러분도 주변에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신청하세요라는 말조차 듣지 못해 놓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조건에 해당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신청해 줍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기만 되면 자동으로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연금만 조금 받는데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나이도 많고 일도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월 100만 원 이하로 근근히 생활하시는 60대 어르신들이 수백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단지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았을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부터 바뀐 근로장려금 제도를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나 부모님 혹은 지인분들까지 도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부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국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지원금처럼 대출도 아니고 복잡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일하고 있고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으면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원래 이 제도는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은 빠듯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게도 해당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 파트타임, 가정도우미,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노후의 소일거리로 하루 몇 시간씩만 일하시는 분들도 조건만 맞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못 받았던 분들도 이번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2부 2025년부터 뭐가 달라졌나? 나는 몇 년 전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요. 이제는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가능성 높습니다. 2025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신청 대상이 엄청 넓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재산이 조금만 많아도 바로 탈락했습니다. 그 기준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집,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1억 8천에 살면서 자동차도 있고 조금씩 모은 예금이 있다면 이전엔 과다 재산 보유자로 판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넉넉한 자산이 있어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제는 신청 안 해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신청해 준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적용이 되었는데 2025년 5월부터는 전 연령층이 해당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자동 신청 사전 동의를 꼭 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잊지 마세요. 신청 시 한 번만 동의하면 그 뒤부터는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달랐습니다.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25년부터는 각 가구별 기준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헛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맞벌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이전에는 3,800만 원이었는데 무려 600만 원이나 올라갔습니다. 60대 어르신들 중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땐 자녀가 어느 정도 벌더라도 맞벌이 가구 기준 안에 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사도우미, 청소일, 택배 분류, 마트 계산 업무 등 시간제나 임시직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전엔 나는 이 정도 일해서는 못 받겠지라고 생각한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있어도 충분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요? 받아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 가끔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보면 그 생각이 바뀝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헛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3,2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4,400만 원 미만,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 원, 단 한 번 신청으로 수십만 원에서 300만 원 넘게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가구 유형별로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단독 가구부터 볼까요? 서울에 사는 66세 이정순 어르신.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 3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경로당 청소 일을 하십니다. 한 달 소득은 약 60만 원, 연간 소득은 약 700만 원 수준입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으로 매달 40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단독 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재산도 2억 원 이하라서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지급 기준에 따라 약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 청소로 번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온 셈입니다. 다음은 헛벌이 가구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2세 김대호 어르신. 부인은 지병이 있어 일하지 않고 김 어르신 혼자 마트에서 진열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 연간 1,200만 원 정도입니다. 부양 가족이 있으므로 이 가구는 헛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런 경우는 약 18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3년 연속 신청하셨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동 안내문도 발송됐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년 이 장려금을 받아 명절 비용과 병원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맞벌이 가구입니다. 광주에 사는 60세 박영의 어르신 부부. 박 어르신은 월 80만 원 정도의 식당 보조 일을 하시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월 90만 원가량의 건설 현장 일을 하십니다. 두 분의 연소득을 합치면 1,900만 원 수준입니다. 자녀는 출가했고 두 분만 살고 계십니다. 이 경우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2025년 기준에 따라 약 20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61세 정령자 어르신은 월 120만 원의 급식을 배달하며 연간 약 1,5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분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약 13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반면 74세 이춘복 어르신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건물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연소득은 600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은 전세 보증금 포함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어르신은 소득은 낮지만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재산도 기준 안에 들기 때문에 약 150만 원의 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나이가 많더라도 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급 금액은 충분히 커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매달 40만 원씩 청소일 하고 있는데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신청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소액 근로자입니다. 적게 일하더라도 꾸준히만 하면 국세청은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총 3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1번, 반기 신청 2번입니다. 5월 31일까지는 24년 전체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국민연금 받는데 그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으셔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공적급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작게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순자 어르신은 올해 66세입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약 60만 원을 받고 있고 주 3일 하루 4시간 급식소에서 설거지 일을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근로소득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엔 소득이 너무 적으니 해당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셨지만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문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총 115만 원이 본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던 게 안타깝다며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신청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받으면서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께는 근로장려금이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 다른 예로 70세 박영수 어르신은 퇴직 후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월 매출은 크지 않지만 부업으로 핸드메이드 지갑을 판매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업소득자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이라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단 매출이나 순이익이 지나치게 많지만 않으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액 근로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단 한 가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자동 안내문을 받는 분들은 신청이 간단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은 분들도 신청만 잘하면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부 주민센터 안 가고도 신청하는 법. 어르신 장려금 신청하시려면 주민센터 가셔야 돼요. 이 말 이제는 절반만 맞습니다. 2025년부터는 직접 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소개할게요. 첫째, 모바일 홈택스 이용하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운영하는 공식 어플이죠. 앱을 켠 뒤 로그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 내용 확인 후 소득과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접수 완료입니다. 걸리는 시간은 5분도 안 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간편 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 PASS, 삼성페이 인증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둘째,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번호는 1544-9944입니다. 번호를 누르면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장려금 신청하실 분은 1번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어렵거나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위임 신청도 가능합니다. 나는 스마트폰도 어렵고 전화도 잘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써주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위임장 양식을 받을 수 있고요. 간단히 인적사항과 관계를 적은 후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지역복지관에서도 도와주는 곳이 많습니다. 컴퓨터 잘 다루는 손자나 자녀가 있다면 함께 해보셔도 좋습니다. 신청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건 정부가 더 많은 분들께 장려금을 지급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부 근로장려금 받는데 주의할 점. 신청 다 했는데요. 왜 아직도 안 들어오죠? 이런 문의 매년 정말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확인 절차가 있고 기준 미달이면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점은 소득 누락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인데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줄여서 적으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면 근로장려금이 보류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에는 꼭 소득신고 내역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장려금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한 사람에게 주는 지원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주는 지원입니다. 두 가지를 헷갈려서 신청 잘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미 독립했거나 부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녀장려금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해서 근로장려금까지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목을 잘못 기재하면 전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꼭 본인의 가구 형태와 자녀 유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엔 전세 보증금, 예금, 자동차, 부동산까지 포함됩니다. 나는 집도 없고 예금도 얼마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자동차나 자녀 명의로 된 통장 때문에 재산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과 연동된 정보까지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재산 총합을 한 번쯤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소득 신고 정확히 하기, 자녀 장려금과 혼동 금지, 재산 기준 확인하기. 이것만 지켜도 불이익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보신 분들 중에도 나는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땐 한 번이라도 소득이 있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일거리라도 하고 계셨다면 조건에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됐고 지급 방식도 다양해졌고 재산 기준도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복잡하다, 나는 안 될 거다 하고 포기했던 제도였지만 이제는 몰라서 안 받으면 그게 더 손해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